중국 측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는 중국다운 스케일로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대량의 미사일을 타이완으로 날려보내고 북한을 이용해서 항공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하고 함대를 이용해서 상륙작전을 한다. 지속적인 군수물자와 병력이 조달이 되면서 타이완 내를 점령한다. 여기에 또 큰 변수가 사드죠.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피하면 좋겠느냐? 지식인사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를 가장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있죠. 그것은 2025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미국의 군 장성이 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도 미국의 CIA 번수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027년 정도까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초유의 이슈이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라면 개입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지난번 홍콩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 타이완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중국의 내정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미국의 정계에서는 중국과 꼭 싸울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그 결과가 좋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동으로 중국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타이완을 구해야 된다는 데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국가 안보 정세와 한반도의 국가 안보 정세는 일견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무력 사태가 나면 중국이 한반도 무력 사태를 처리하려다 보면 타이완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지고 타이완을 공격을 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동시에 두 군데의 전쟁을 진행할 만한 실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이러한 가정으로 미국의 전략연구소 CSIS에서 워게임 분석을 했었는데 이때 중국은 주1 미군이 있는 기지를 공격한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워게임은 기본 전제를 미국, 타이완, 일본, 중국 4개국만 싸운다는 전제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은 그렇지 않겠죠.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큰 무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조치를 먼저 선행해서 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무력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죠. 지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중국과 타이완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개입하냐 안 하냐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일 같고 또 이것은 먼 곳에 있는 이야기니까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요 주한미군 공군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즉시 날아가서 교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총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서 중국의 공격에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CSIS의 워게임에서도 미국 공군이 또 미국 해군이 일본의 기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시설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공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여기에 또 큰 변수가 사드죠. 사드 레이더는 최대 2000km 반경을 가지는 레이더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가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군사 작전 그리고 항공기의 이착륙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러므로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요 군사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 중국은 한국에 있는 사드 시설을 공격할 것이고 주한미군은 양안전쟁에 참전할 것이고 양안전쟁에 참전하는 이상 중국은 주한미군이 적군이기 때문에 공격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는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래.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하나는 참전을 한다면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참전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참전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미군 뒤에 조금 묻어서 가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사드가 있고 미군이 있고 양안 전쟁 시에 우리 중국을 공격할 것이고 한반도에는 미국과 같이 동맹을 맺고 훈련을 받은 수십만의 정규군과 예비군 그리고 전시 동원이 될 병력까지 합치면 거의 400만의 병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피하면 좋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적고 이에 대한 대비도 적고 사회적 합의도 지금 없어 보여요. 이 상태로 대비 없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겠고 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행여라도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자체적으로는 한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이 위기에 몰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그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는 없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김정은 정권 권력의 위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권력의 위기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국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가장 큰 것은 국민의 불만 이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소문에 의하면 북한의 지역별로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런 소문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고 장기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안보를 약속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무력 사태, 그러니까 전면적인 남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불안한 정국을 일으켜달라. 이런 요구는 가능할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원점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 쪽 바다에 우리도 미사일을 쏘는 말하자면 이런 행동을 했죠. 만일에 북한이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등에 포격을 가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태를 일으킨다면 우리 정부는 그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지역에다 포격을 한다든가 어떤 상징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하면 북한은 잠시 쉬었죠. 그러나 만일 중국의 배후의 모사에 의해서 북한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가 대응을 했을 때 대응에 대한 대응이 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미국이 타이완의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이고요. 미국이 개입을 하는 것에 좋아라 하면서 끼어들 것이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전통적인 동맹으로서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호주도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외로운 셈인데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러시아나 북한, 이란 이런 정통적인 동맹 관계 또는 준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타이완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정규전에 의거해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타이완으로 날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상 목표들을 많이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항공기가 날라와서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완의 군사 역량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된 다음에 함대를 이용해서 상륙 작전을 한다. 상륙을 하고 나면 교두보를 만들고 그 교두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군수 물자와 병력이 조달이 되면서 타이완 내를 점령한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규전은 큰 나라가 교과서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마치 자기는 강한 군대고 상대는 세력이 약한 군대라는 그런 가정으로 전쟁을 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완군은 약하지만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측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는
약한 군대,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공격을 할 것이다. 게릴라전에 가까운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다운 스케일로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 것이냐? 가장 쉬운 예를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배에 병력과 무기를 싣고 타이완 해협을 건너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항해하는 시간이 있죠? 그럼 그동안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미국의 비행기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타이완 해협에서 일단 공중전부터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 중국군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공중전을 하게 되면 미군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미국이 상당한 우세를 점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CSIS의 워게임에 보면 양쪽 나라 군대의 항공기가 파괴되는 것은 90% 이상이 지상에 있을 때 파괴됩니다.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가 성능이 좋아도 시동을 안 걸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도 돌아와서 비행장에 착륙을 해야 되고 그 착륙하는 비행장을 노리고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사일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쪽 해안, 후젠과 광동 영역의 해안가에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방어하는 범위가 약 400km 정도 되는데 타이완 섬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전투가 이뤄지는 지점이 태평양 한가운데라면 미국이 다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는 구역 내에서 미국과 교전을 했을 때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변칙 플레이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 옛날 비행기 J7이라든가 뭐 이런 비행기들을 무인 드론 전투기로 개조를 했어요. 원래는 유인 전투기인데 무인 드론화 한 거죠. 이러한 전투기가 지금 700대에서 900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남쪽에 있는 군사 비행장 4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러한 개조된 구형 전투기 개조형 드론이 타이완 쪽으로 공격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죠. 만일 타이완 쪽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키면 이 전투기들이 타이완의 미사일을 하나씩 소비만 시켜줘도 중국군으로서는 망회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타이완 공격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을 찾고 그 방식에 의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다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길어서 제가 아예 그래서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이번에 출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것은 양안 전쟁은 사실상 이미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양안 전쟁의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도 이미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죠.